안녕하세요. 임원빈입니다. 13척으로 133척과 싸워 승리한 명량해전은 그야말로 불가사의한 해전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명량의 좁은 물목에 철쇠, 그러니까 쇠사슬을 걸어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일본 함대가 통과할 때 잡아당겨서 걸려 넘어지게 해서 승리했다라는 철쇠 설치설이 명량해전 유력한 승리 요인으로 소개되곤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명량해전 철새 설치설은 설화성 이야기지 역사적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순신 그는 어떻게 13척을 가지고 133척과 싸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량해전의 첫 번째 승리 요인은 명량의 좁은 물목을 해전 장소로 택했다는 데 있습니다. 명량해전이 벌어지기 하루 전인 1597년 9월 15일 이순신은 진도 벽파진에 있던 조선 함대를 전라 우수용으로 옮깁니다. 그리고는 여러 장수들을 불러 모아놓고 일장 훈시를 합니다. 병법에 이르기를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반드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라고 하였고, 또 한 명이 길목을 지키고 있으면 1000명이라도 두렵게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모두 오늘 우리를 두고 이른 말이다. 바로 이 훈시 내용 속에 명량해전 승리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자라고 독려하는 말이고요. 또 하나는 일부당경 족구천부, 한 명이 길목을 지키면 1000명이라도 두렵게 할 수 있다는 병법의 원리인데요. 이 가운데 먼저 한 명이 길목을 지키면 1000명이라도 두렵게 할 수 있다는 일부당경 족구천부라는 병법의 원리가 명량해전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관우나 장비 같은 힘센 장수가 외나무 다리에 서서 막고 있으면 적군이 100명이라 하더라도 외나무 다리 위의 관우나 장비를 공격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1대 100의 절대 열세 상황이지만 외나무 다리라는 지형적 이점을 잘 활용하면 실제 전투가 벌어지는 다리 위에서는 1대 1의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1대 1의 상황에서는 힘이 센 관우나 장비의 전투력이 강하니 어느 정도까지는 적군을 막아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일부당경 족구천부, 한 명이 길목을 지키면 1000명이라도 두렵게 할 수 있다라는 병법의 숨은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명량의 좁은 물목을 해전 장소로 택한 이유이죠. 명량의 좁은 물목을 해전 장소로 택한 이순신은 일본 함대가 공격해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곧장 맞서 나아가 좁은 물목을 가로막고 포진합니다. 일기에 보면 일본 함선 31척이 조선 함선 13척을 에워싸고 공격을 해오는데요. 최초 13척 대 133척이라는 절대 열세의 상황이 명량의 좁은 물목에서는 13척 대 31척으로 그 열세의 정도가 완화된 것이죠. 그렇다면 전투에 참여한 31척 이외의 100여 척의 일본 함선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명량의 이 좁은 물목에서는 선두 그룹의 31척 정도밖에는 전투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100여 척의 일본 함선들은 해전이 벌어지는 뒤쪽 공간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형국이 된 것이죠. 결국 명량의 좁은 물목은 13척밖에 안 되는 조선 수군에게는 가장 유리한 해전 장소였던 반면에 133척이나 되는 일본 수군에게는 133척이 동시에 전투에 참여할 수 없는 가장 비효율적인 해전 장소였던 것입니다. 명량해전의 두 번째 승리 요인은 조선 수군의 주력 전투함인 판옥선의 막강한 전투력에 있습니다. 만약 판옥선 한 척의 질적 전투력이 일본 함선을 압도하지 못했다면 아무리 탁월한 역량을 지닌 이순신 제독이라 하더라도 13척을 가지고 133척이나 되는 일본 함대와 싸울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명량해전 당일 133척의 일본 함대가 공격해오자 겁에 질린 부하 장수들은 뒤로 처지면서 회피할 꾀만 내고 있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통제사 이순신은 가장 선두에 서서 홀로 적진을 향해 돌진합니다. 그리고 바다 가운데서 지자 총통, 현자 총통 등 각종 총통을 마구 발포하고 또 배전 위에서 화살을 빗발치듯 쏘아대었습니다. 그러자 선두에 있던 수십 척의 일본 함선들이 전진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게 되는데요. 명량해전 초기에 벌어진 이 장면은 조선의 판옥선 1척의 전투력이 어느 정도로 막강하였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통제사 이순신의 배에 함께 타고 있던 조선수군 장병들은 눈앞에 133척의 일본 함대가 몇 겁으로 포위하면서 접근을 해오자 모두들 겁에 질려 얼굴빛이 변하였습니다. 이를 본 이순신은 부하 장병들에게 조용히 타이릅니다. 적선이 비록 천척이라 하더라도 우리 배를 대적하지 못할 것이니 조금도 동요하지 말고 힘을 다해 적을 쏘거라.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명량해전에서 조선의 판옥선 13척은 단 한 척도 격파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13척의 조선 함선을 에워싸고 공방전을 벌였던 일본 함선 31척은 모조리 격파됩니다. 명량해전의 전투 결과는 조선의 판옥선 1척이 일본의 주력 전투함인 세끼분의 3척 이상을 대적할 수 있는 질적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명량해전의 세 번째 승리 요인은 조선 수군 장병들을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게 만든 이순신의 필사즉생의 리더십입니다. 명량해전 초기에 아주 급박한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일본 함대가 쳐들어오면 일제히 전진하여 맞서 나아가면서 공격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였는데 대부분의 부하 장수들이 머뭇거리면서 뒤로 물러나고 있었던 것이죠. 이때 통제사 이순신이 탄 한 척 배가 홀로 적진으로 돌진을 합니다. 그리고 지자 총통, 현자 총통 등 각종 총통을 발포하고 활을 쏘면서 강력하게 저항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일순간 소강 상태가 전개되는데요. 이순신 이때를 이용하여 부하 장수들을 급히 호출을 합니다. 그리고는 가장 먼저 도착한 거제 현령 안희를 향해 호통을 칩니다. 아니야, 내가 군법에 죽고 싶으냐? 도망간다고 어디 가서 살 것 같으냐? 뒤이어 중군장 미조왕 첨사 김응함이 다가옵니다. 이순신 제독님 또 큰 소리로 그를 꾸짖습니다. 너는 중군으로서 멀리 피하고 대장을 구하지 않으니 어찌 죄를 면할 것이냐? 당장 처형할 것이로되 적세가 급하니 우선 공을 세우게 한다. 통제사 이순신으로부터 혹독한 질책을 받은 두 장수는 일제히 적진을 향해 돌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습니다. 평소 이순신의 군율 집행의 엄격함에 비추어 볼 때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 전공을 세우는 일밖에 없음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용전분투로 해전의 양상은 조선 수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반전되었습니다. 이순신의 필사즉생의 리더십, 바로 명량해전 승리의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명량의 좁은 물목을 해전 장소로 택하여 절대 열세를 극복할 수 있었던 일부 단경 족구천부의 이순신 병법과 일본의 주력 전투함 세끼분의 3척 이상을 대적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전투력을 지닌 동아시아 최고의 전투함인 판옥선. 절제절명의 상황에서 부하 장수들로 하여금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게 만든 이순신의 필사즉생의 리더십. 바로 이것이 절대 열세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일궈낸 명량해전의 승리 요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내가 속해 있는 조직은 언제나 위기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이기도 한 것이죠.
나는, 우리 조직은 위기 극복을 위해 어떤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나의 구성원들은 위기의 상황이 왔을 때 과연 죽기를 각오하고 위기 극복에 동참해 줄 수 있는지,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나는 평소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지 곰곰이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